예,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요. 광팔을 때 안철수는 상당히 여유가 있지만, 예, 그런 이제, 그야말로, 여유 자금이라든가, 15%가 넘었으면은, 이 돈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이제 말은 상당히 독해졌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감옥에 갔어야 된다. 감옥에 갔어야 되고, 윤석열은 공정 아이콘, 최대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 아이콘을 이미 잃었다라고, 아주 독설을 붙는데요. 예, 관련 자료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 독설을 난 것이죠. 예, 조금 더 키워주세요. 네. 왜 안철수를 찍어야 되는가? 그 밑에 있습니다. 밑에 왜 안철수를 찍어야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추문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군대도 다녀왔다. 예, 군대도 다녀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이재명 다 군대의 미필자입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죠. 그러니까, 나는 군대도 다녀왔다. 두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고, 이 무슨 스캔들, 리스크, 가정 리스크,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내가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다. 예, 저 말은 맞죠? 군대도, 두 후보가 군대를 안 갔다 왔고, 본인은 군대를 갔다 왔고, 또, 이른바 가정 리스크라는 게 상대적으로 거의 없지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딸은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국면에 상당히 저 분야의 성과를 낸 또 과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차별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단일화 의견이 꽤 많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는 정권 교체를 절대 못한다. 수권 능력 지금 하는 걸로 봐서 뭐 정책이 제대로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안철수를 믿고 이번에는 안철수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로 지금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뭐냐? 민주당 지금까지는 쭉 민주당에 붙었다가 지금은 또 이 반문, 네, 반민주당 이게 정체성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치인으로 줄곧 야당 생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민주당에서 반민주당, 친문재인에서 반문재인 이게 아니라 나는 한 번도 여당에 서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꾸준히 야당에서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오락가락한 행보는 아니다라고 지금 저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중도 실형 노선을 나는 지켰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건 누구 공약이었습니까? 병사 월급. 네. 병사 월급 윤석열 공약이었죠. 네. 저렇게 200만 원을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도대체 하사, 소위 월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른바 2030을 껴안는다고 해서 대개 이제 20대 초반 중반에 군대를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병사 월급을 저렇게 껑충 뛰어 올라가면은 이른바 이 직업군인, 네. 하사관이라고 그러죠. 하사, 중사, 상사. 예, 부사관이라고 이제 요새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런 부사관들과 초급장교, 예,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사람들도 다 올려줘야 할 거 아니냐라고 이 성급한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반론을 평가하십니다. 네, 저런 것들이 안철수는 물론 이른바 지금 대통령에도 3번 지금 도전을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장에도 2번, 이른바 큰 선거만 5번을 치러봤기 때문에 저런 식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5번의 시험을 치렀으니까 당연히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약점을 보이는 네, 타 후보에 비해서는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네, 여당은 안철수를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죠. 네, 윤석열의 아바타. 이제 안철수가 조금 뜨니까 바로 이 안철수 그래봤자 너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실체가 없다. 결국은 또 윤석열과 단일화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안철수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네, 2주 전까지는 국가에 필요한 분이라고 안철수를 이제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는 그 정책을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과 맞지 절대 국민의힘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 송영길
얘기했죠. 2주 전까지는 국가에 필요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의 아바타로 저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단일화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단일화 얘기 끊을 때가 아니다. 지금 현재는 각자 열심히 운동을 할 때다. 선거 운동을 할 때다라고 저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원희룡 단일화 협상 지금은 없다. 한다면은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해야 윤석열이 이제 이른바 당의 내분 자중질환을 다 극복을 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지지율이 상승이 될 텐데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단일화 협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렇게 운을 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저렇게 10%를 뚫고 15%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단일화에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하면은 단일화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 분명히 할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당연히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당연히 그어야 되죠. 단일화 무슨 소리냐. 나는 단일화 없어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적인 문법입니다. 여의도 정치법.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다가오고 하면은 단일화에 대한 그 연구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면 그거는 단일화에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 없이 윤석열, 안철수 누구라도 지금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고정지지표에 이재명의 고정지지표 플러스 지금 이 탈모로 얘기하는 모퓰리즘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아주 그런 이 지지율을 지금 잔잔하게 조금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40% 지금까지는 계속 30대 중반 잘하면 37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40까지 올라갔는데도 한 군데 있더군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가 없이는 이거는 승리가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 네, 그러니까 단일화 지금 안철수가 지지율이 올라가선 단일화에 결코 불리한 그런 게 아니고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논평의 핵심은 바로 그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김종인 재합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이 재합류를 해서 윤석열 후보를 조금 도와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김종인 어떻게 재합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아주 확고히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리고 김종인과 이준석은 지난주에도 만나고 이번 주도 어제 만났다는데 상황이 달라진 건 없더라. 그러니까 김종인의 재합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제가 봐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김종인의 이 등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글쎄요 혹시라도 김종인의 그 경륜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재등판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